한동훈이가 너무 쉽게 이제 말을 툭툭 내뱉은 게 섭섭한 거지. 자기를 그래도 믿고 시켰는데. 한동훈이가 그거 죄송하다고 했어. 맞아. 무릎 딱 꿇었어. 딱 꿇었어. 대통령도 네. 원래 또 약간 그런 것도 욱 성질 내다가 또 그렇게 하면 또 풀어지잖아, 양마 스타일이. 그래서 그냥 쿨하게 또 푸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전문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렇죠. 뭣도 모르는 비서실장 그건 또 쫓아가가지고 그거 왜 가가지고 말을 하나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서천 시장 가기 전에 한동훈이 무릎 꿇은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거 가졌잖아. 일부러. 그럼 다 가실 거지. 아이고 서천 그런 거 이제 가지고 다 거기서 퍼포먼스 해줬잖아. 그렇죠. 심시로 주느라고. 그래 네가 그래 하고 그러니까 딱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멘트 봐. 내가 언제 그 여사님 뭐 사과하는 한 적이 있냐고 딱 나오잖아. 그럼 끝난 거야 그걸로. 참, 저 김대남 씨도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명수 기자는 어제 이제 만나봤는데 참 마력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을 무장 해제를 시켜요. 통화할 때 되게 뭐 아무개 기자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긴장하잖아요. 근데 이명수 기자는 막 그 이웃집 아저씨 같이 뭐 이웃집 동생처럼 하니까 형님 동생 하니까 쭉쭉쭉쭉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기는 또 다른 기자하고 통화하는데도 그걸 또 막 이야기를 하네. 다 해. 어디까지 이게 버튼 누르면 얼마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근데 저렇게 가볍고 무능하고 최소한의 의리와 충성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으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냥 일반 직장 생활할 때도 상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상사한테 혼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내부적인 치밀한 어떻게 보면 또 예민한 이야기를 그것도 기자한테 저렇게 나불나불 거리지 않거든요. 전 나불나불이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도 보면 그러니까 저런 얘기 자체를 할 수도 없고 저런 내용도 알 수도 없어요. 일부 몇몇 빼고는요. 그런데 저 시민사회 비서관도 아니죠. 사실 그냥 행정관인데 그 단위까지 저런 내용이 아는 거 정도면 지금 어느 정도 대통령실의 기강과 시스템이 다 무너져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이게 단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보면 약간 맞지도 않은 그 대통령 자리에 그 어떤 분들이 앉으면서 권력 횡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그러면서 그걸 이용하는 자들이 옆에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네. 하여튼 가볍고 경박하고 막 이런 건 있는데 말하는 거 보면 또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거, 그다음에 주워 들은 거, 이게 이제 막 뒤섞여가지고 이제 뿜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규명이 돼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 난맥상을 파헤칠 수 있기 때문에. 저 김대남이라는 친구가 선임 행정관까지 하고 아니었대요. 선임 아니었어요? 그럼 하여튼 행정관까지만 하고 나왔잖아요. 선임도 아닌데 그러면 비서관 직무대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승진을 안 시켜준 거죠. 이거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광삼 네. 그 시민행정관실 거기에 비서관이 아마 공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행을 했다는 건데 하여튼 그런 정도의 직급인데 어떻게 서울보증보험 감사를 꿰찰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에 이제 그 전리품 나눠 먹듯이 그만두고 나가는 친구들에게 자리를 하나씩 주잖아요. 서울보증보험 감사 정도면은 최소한 비서관급 정도를 해야 갈 수 있는 거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자리도 못 가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차관들도 탐내는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 정도니까 뭐 상임 차관까지는 감사예요?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그래서 뭐 차관이면 아마 서울보증보험 사장 정도 이제 보내려고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신지호가 뭐 추천을 했는데 신지호 전 의원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쪽은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고요.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힘을 써줬는가가 저는 하나씩 규명이 될 텐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저 김대남 씨의 그 영어로 얘기하면 블러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허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이 전문가임을 자임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전형적인 거예요. 메시지 내용은 뒤로 제쳐놓고 메신저의 신뢰, 메신저의 문제점 지금 이거 가지고 이걸 넘겨버리고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비서실에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
그다음에 한 달이 건너서 주워 담은 얘기, 이제 이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지금 블러핑을 하는 거든 아니면 어디까지가 사실인 거든 이거 역시도 파장이 이제 그런 점에서는 만만치 않은데 중요한 건 메신저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통하지 않을 겁니다. 저 서울 보증보험 상임감사 자리가 뭐 연봉 2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3억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3억이 넘어요? 왜냐하면 업추비 뭐 공공기관에 가깝거든요. 예. 서울보증보험이 형태는 민간 회사이지만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상임감사는 기관의 넘버 2 대우를 해줘요. 예.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민간 금융회사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 업계에서는 증권금융이라는 곳하고 서울보증보험이라는 이 두 군데는 회사의 사장 그다음에 감사 여기는 다른 공기업하고는 좀 대우가 다릅니다. 근데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명수 기자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나 공천 뭐 떨어졌어도 나 뭐 어떻게 하겠어. 가만히 있다가 한 자리 주면 가야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거 내가 딱 집어서 간 거야.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좋은 자리를 일개 행정관이 딱 집어서 그렇게 갈 수 있나요? 그러면서 여기가 얼마나 참 알짜 자리인가 또 자랑을 하고 막 과시를 해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 예, 선배님. 그래. 아이고, 뭐, 어디 휴가 안 가십니까? 종로에 있는 예. 그 서울보증보험이라고 들어봤지? 아, 알죠, 형님. 그 서울보증보험에 감사로 내가 출근해. 차 주고 기사 나오고 뭐. 차도 나와, 형님? 그럼, 그 G80 뭐 이런 거 나오고, 제너시스 하나 나오고, 예. 그 운전기사 하나 붙여주고, 그 다음에 비서 하나 생기고, 예. 그 다음에 뭐 그냥 카드 갖다 주고 뭐. 연봉도 꽤 세겠네요, 선배님. 뭐 그렇지. 다른 공기업보다는 좀 세지. 아, 그래요? 선배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 거기서. 찍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좋다는 소식을 내가 딱 괜찮다는 얘기 듣고. 예. 왜냐면 딴 데는 2년인데 일단 3년이니까. 3년이면 뭐. 예. 우리 정부 있을 때까지 다 있는 거죠. 감사면 되게 높은 자리인데, 그 자리? 높지. 그렇죠. 2인자지. 그렇죠. 2인자라도 사장이 뭐라 못하는 자리지. 왜냐면 그 상임감사는 정부에서 파견 나온 감사라. 많고 땡이야, 사실 감사. 사장보다 편하다. 아이고 좋지. 행복하네요. 겁나게 좋지. 망고땡.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특이한 게 어쨌든 공무원 그 막중한 책임 갖고 있는 공무를 한 분이잖아요. 행정관도 3급이긴 하죠.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단어 수준을 이렇게 구사하는지 우리 뭐 영부인께서도 사실 그 단어 수준 보면 막 오야붕이니 뭐 그렇게 막 쓰시는 거 보면 그런 게 매우 결이 비슷하다. 좀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저 상급이라고 하지만 행정관이 감사로 갈 수 있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만큼의 뒷배가 있었다는 의미를 첫째로 이해하고 싶고요. 그게 연관된 게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라고 하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해줘라고 하는 기자와의 통화예요. 그럼 두 개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뒷배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 측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달라는 걸 진보 성향 매체에 얘기를 합니까? 직접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본인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 저런 게 만약 나가면 이제 실적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한테는 자랑도 하고 예를 들면 명태균 씨도 그랬잖아요. 기사 빨리 써서 여사님한테 보여줘야 돼라고 하면서 기사 빨리 쓰라고 그래요. 그 모든 연결고리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김건희 씨라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여러 군데에서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행위가 일어나는 배경에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씨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 커튼 뒤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저 김대남 씨가 강릉 출신이더만요. 강릉. 예. 그래서 그 이명수 기자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친해질 때 동향. 그래서 형님, 뭐 선배님 이제 이게 이명수 통했다고 기자는 해요. 삼척인가? 예, 그쪽이라고 그러죠. 뭐 동해 삼척 이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권성동 의원이 이
김대남 씨를 서울보증보험에 감사로 가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왜 권성동 의원이 저 김대남 씨를 챙겼느냐? 김대남 씨가 원래 강릉 출신이고 그쪽 강원도를 기반으로 일종의 시행업 같은 걸 해서 이제 경제계 쪽에 나름대로 발도 있고 본인의 경제적인 기반도 쌓았다고 하죠. 쌓았다고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캠프에 관여를 하고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그리고 용인에 출마를 하기 전에 실은 강릉에서 먼저 출마를 하려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보기에는 뭐 약간 잠재적으로 본인의 이제 다음 그 지역구에 이 김대남 씨가 위협적인 인사 중에 하나 정도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는 뭐 역할 기여를 했다. 이걸 인정해준 뭐 그래서 이제 알려진 바로는 권성동 의원이 상당히 많은 추천과 뭐 중요한 작용을 해서 지금 서울보증보험 감사로 간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 임 대변인도 그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 정도 힘으로 해결될 일인가 아니면 더 센 뒷배가 있는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치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이분께서는 이렇게 팩트 체크를 자주 하시는데 제가 항상 감사드립니다. 연봉 1억 6천에 성과급 1억 5천 정도 그리고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됩니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해 주셨는데 그렇군요. 3억이 넘네요. 그러니 뭐 망고 땡이죠. 망고 땡인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일개 행정관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자리를 본인이 콕 찍어서 나 여기 갈래 하면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죠. 짚어볼 건 짚어봅시다. 미긍아님. 명태남 씨 뭐라고 하지들 마세요. 다들 구국 인사드립니다. 예. 그래도 이건 짚어봐야 됩니다. 물개님 말씀대로 백은 디올백이 아니고 건이백이 최고 그러셨는데 뒤에 누가 있을까 정말 궁금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 야야야 이렇게 하면은 김건희 엄청 좋아할 거야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단 김대남 씨 입을 통해서 한동훈이 야 저기 해서 좀 날려 그러면 좋아할 거야 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니까 한동훈 대표 엄청 열받았죠. 그리고 지금 친한계가 들고 나서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고 그리고 한동훈 씨가 이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진상을 밝혀야 된다. 뭐 진상 밝혀 다 알면서 아무튼 이제 이건 용산에 대한 선전포고죠. 좋아 한번 붙어보자. 한번 붙으면 누가 죽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김대남 씨가 곧바로 나 탈당하고 이제 나가버려요. 탈당하면은 감찰 못하나? 그건 궁금한데 그러면서 또 한마디 남겨요. 나는 김건희 여사한테 한마디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얘기 안 했다라는 얘기인가 할 수 있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도 감사 자리는 그대로 있죠 지금. 그대로 있어요. 감사는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일단 조사는 계속 하겠다고 그럽니다. 탈당을 해도. 근데 이게 국민의힘의 조사라고 하는 게 이게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관계자들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윤리위원회가 지금 위원장만 임명돼 있고 위원들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변종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라고 하면 저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뭐 한동훈 대표가 본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 발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냥 뭐 꼬리 싹 내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이 김대남 씨 같은 경우도 오라면 나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안 나오죠. 당연히 탈당인데 왜 가겠어요? 조사로 나오라면 나가지도 않을 거고 이걸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누구를 불러가지고 물어보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말만 있는 그런 어떤 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부님 역시 공무원 시험은 권성동. 이유수님 역시 취업은 권성동. 조서희님 공무원 재배치는 김건희. 진짜.
근데 이 김건희 씨가 본인이 그동안에 약속한 건 지킨 것 같아요. 옛날에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를 보면 우리 보수는 뭐 보답은 확실하지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명수 기자한테 명수 씨도 우리한테 와 내가 1억도 줄 수 있어. 그런 거 할 때 좀 길게 해줘요. 네. 네. 그러면서 뭐 거의 민주당 가봐야 뭐 아무것도 없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말에 혹해서 뭐 도와준 분도 있을 것이고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론 뭐 청와대에서 일했거나 고위공직자들이 가끔 기업에 가거나 공기업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데를 가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어떤 한 인사 청와대 출신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어떤 이런 금융기관에 감사인가 어디로 이제 가게 된 본부장으로 가게 되려고 했는데 야권에서 그 당시 야권에서 반대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금융기관이랑 금융업에 관련이 있나 해서 철회했습니다. 그때 임명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요. 김건희 씨 라인인지 혹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사진 찍었던 사진사분이 외식업체 대표로 갑니다. 놀부라는 곳에 가요. 예, 대통령실 사진사가요. 부대찌개? 예, 놀부 부대찌개. 예. 거기 대표로 갑니다. 대표로 가고요. 놀부 부대찌개 민간 기업 아니에요? 민간 기업인데 희한한 무슨 연관고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뭐 대표로 가 본인 그 영역이 분명히 있잖아요. 전문적 영역이. 근데 그 경영으로 가고 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이 사람도 이제 행정관 출신입니다. 대통령실에. 이 사람도 모 제과 기업의 부사장으로 갑니다. 나이가 저보다 어린 분인데요. 행정관 출신이고 이분도 제과업체 쪽에 부사장 가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남 씨도 건설업을 쭉 했던 분인데 그냥 금융기관 아무런 연관도 없는 금융기관에 상임감사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건들이 전 뒤지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누구의 힘이냐? 챙겨주는 거 확실하지 하는 김건희 씨의 힘 말고는 뭐 해석이 안 되죠. 보수형님 TV께서 우리 앵커님도 그런 꽃자리 하나 주라.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되게 정말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이제 뭐 간다. 이거 분명히 이제 뒤에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밝혀야 되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김건희 공천 개입 그리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까지 알았는가 이런 거 밝혀야 되는 건데 그 전에 검찰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공직에 있다가 어딘가에 갈 때 그게 공정한 절차나 이런 것을 거쳐서 가는지 이런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절차입니다. 정당하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면 수많은 기회를 박탈하는 거고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것 바로 잡으라는 게 사정기관이거든요. 그거 봐야 되고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김영선한테 세비 절반을 받아 먹었다고 한다면 그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 들여다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일단은 해야죠. 할 일은 하자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다 너네들 한 통속인 거 알아도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뭐 법이 아직은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다 드러나고 봤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또 뭐 검찰이 불기소해주고 이렇게 하면 김건희 다 뭐 무사합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지금 분노 게이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근데 사과 가지고도 될 일이 아닙니다. 사과는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그런 개사과는 받고 싶지도 않고 지금 이제 우리 관심은 이런 식으로 한동훈 흔들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리고 한동훈 만나서 김건희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독대도 안 받아주고 그리고 말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아예 만찬에도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게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 분한테 그걸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이 동네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당분간 크게 뭐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 충돌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성향상? 성향상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한동훈 대표가 약점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약점이라 하면 정치적으로 뭐 미성숙한 부분은 기본적인 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이렇게 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유하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검찰 권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검찰에 있어 봤잖아요. 본인이 같이 일을 해봤잖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인지, 본인이 만약에 거부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기를 들 때 어떤 반대급부가 올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번 기회가 있었거든요. 사실 특검법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아니면 김건희 씨 사과 문제도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잠깐 돌 하나 던져보고 반응이 세게 나오면 바로 꼬리를 내는 이런 양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게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말은 마치 뭔가 좀 각을 세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필요에 의해서, 왜냐면 지금 본인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본인을 뒷받침해주는 건 유일하게 여론이에요. 여론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한테는. 아니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뭐 몇 명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잖아요. 여론 빼면 정말 사상 누각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마디 던지는 거지만 그게 지금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본인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지난번 모 언론사의 지지율 보니까 거의 반 토막 났더라고요.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이 뭔가 이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꾸 부추길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신지호 또는 뭐 누구죠? 또 김종혁. 이런 분들은 막 세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정작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보면 이런 점으로 본다면 당분간은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다. 근데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충고를 한마디 하자면, 이러다간 본인도 죽어요, 같이. 본인이 살 길은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을 같이 지적하고 특검법도 찬성해서 통과시키고, 이런 방법이 아니면 본인이 대선 후보로 끌 수 있는, 대선 후보로 끌 수 있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수영 대변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뭐 여사 포함해서요. 바뀔 거면 진작 바뀌죠. 그렇죠. 뭐 그 나이 들어서 뭐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어떠한 무슨 우리가 심판을 내려도 전혀 미동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동훈 그 대표가 잠깐 꼭지가 돌지 않고서는 저는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기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싸우려면 싸우고 아니면 편이 되려면 편이 확실히 되고 뭐가 딱 있어야지 이건 편인 듯 아닌 듯 무슨 싸울 듯 말 듯 한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없는 게 정무 감각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침묵을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말해야 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이제 TPO라는 게 다 있는 건데 그게 진짜 다 어긋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없고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 8명 통과시킬 사람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조차 만들지 못한 그 대표를 누가 믿고 그 8명이었다가 빠질 것 같아요. 저거 보고 어떻게 저걸 제일 믿고 내가 가겠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당분간 이 공전 상태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뭐 한동훈 장관께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이 부부와 그냥 선을 확실히 딱 긋고 차라리 야당 쪽에 동조를 하십시오. 네. 그럼 본인이 큽니다. 네. 사람 안 바뀐다고 그러셔놓고 또 그렇게 심한 요구를.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조금 연세가 더 적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좀 있죠. 사람 안 바뀐다는 우리 용정호 소장님이 제일 즐겨 쓰던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정 운영에 지금 문제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갈등, 이것만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일이냐.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악수를 했는데 눈을 마주쳤니 안 마주쳤니 이런 것만 언론이 주목할 일이냐.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삐그덕거림이 얼마나 심각하냐. 우선 뭐 의료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대 뭐 정원, 증원 문제, 그 이후에 지금 응급실 뭐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거,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 이런 거 다 좋은데요. 대통령실을 비롯한,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이렇게 많이 망가져 가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복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하나만 딱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근데 뭘 것 같냐라는 얘기를 하나만 딱 집어내라고 하신다면 저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국민으로부터 신뢰는커녕 완전히 외면, 버림 이런 걸 당할 수 있다는 걸 왜 모를까. 그러니까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순히 불기소 처분하는 그것만으로 검찰이 우리 할 일 다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후에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뭐 그건 과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조금 더 영역을 넓히면 여당 대표와의 그 갈등, 그다음에 야당 대표는 아예 인정도 안 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부권 행사로 얘기하는 의회 무시, 과연 이래가지고 남아있는 2년 몇 개월의 기간 동안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까? 예. 저는 뭐 참담하다는 얘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노을꽃님 이렇게 좋은 날 36주년 결혼 기념일인데 오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인간들 때문에 열받는 나날이네요. 언제쯤 탄핵이 될까요? 화병나 죽겠어요. 그러셨는데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한두 분이시겠습니까? 오늘 개천절이잖아요. 당군 신화 보면 우리 어떤 거 나옵니까? 호랑이하고 곰하고 굴에 들어가서 교수님 100일이에요? 1000일이에요? 쑥하고 마늘 먹은 거. 1000일. 100일인가요? 1000일. 100일이죠. 저는 목사에서 100일? 100일로 기억하는 100일인가 1000일인가? 목사에서 안 믿긴 믿진 않습니다만. 그런데 곰이 호랑이 이겼잖아요. 참 쑥하고 마늘 이렇게 먹으면서 다 기다리면 우리가 또 반드시 또 해냅니다. 예, 저는 10월의 기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기적을 만들어 낼 겁니다.